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 있는 시그마 2870 f2.8 렌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아직 이 렌즈 저도 사용 안 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첫인상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크기를 볼 건데요. 크기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도 되고, 줌인 줌아웃 했을 때는 한 길이가 이 정도까지 늘어난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벼운 축에 속하는 그런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저 같은 경우는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시그마 렌즈를 정말 많이 사용을 했었어요. 정말 종류를 안 가리고 말이죠. 그래서 그 시그마 렌즈에 대한 이제 딱 박혀있는 고정관념이라 그러나 그런 게 좀 있는데, 성능 좋고 정말 빛에 대한 대응도 좋고, 그 다음에 가격이 심지어 이 카메라 제조사에서 출시하고 있는 렌즈들의 반값밖에 안 된다. 이거 정말 큰 메리트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데 문제가 크고 무겁다는 거였어요, 이때까지는. 그래서 그 크고 무겁다는 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은, 단순히 렌즈가 크고 무거워짐을 해가지고 촬영자가 들고 나가기 부담스럽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은 거기에 딸려 들어가는 부가 장비까지 같이 커지고 무거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삼각대죠. 그 다음에 영상 같은 경우는 짐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작고 가볍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카메라 제조사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시그마는 그게 좀 많이 안 됐었는데, 이제는 시그마도 그런 계열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거 보니까. 초점 거리는 28mm 광각에서 최대 망원은 70mm까지 지원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긴 하죠. 탐론 같은 경우가 2875죠. 2875라서 망원에서 5mm 정도로 이득을 보고 있고, 탐론 렌즈가.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제조사에서 나오고 있는 렌즈가 2470이죠. 광각에서 얘가 4mm를 손해를 보고 있죠. 사실 이제 망원에서 5mm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광각에서 4mm는 생각보다 차이가 큽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라인업은 컨템포러리. 시그마가 글로벌 비전 프로젝트를 되게 오래전에 시작을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상당히 좋은 렌즈를 설계하는 방향으로 라인업을 만들어 놨어요. 카테고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선발 투수가 시그마 35mm 1.4 아트 렌즈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50mm 1.4 아트 렌즈가 나오고 그랬는데, 일단 단렌즈 중에서 정말 고급 렌즈들 있죠. 그런 렌즈들은 아트 라인업으로 들어가고 선명한 묘사를 위한 렌즈예요, 그쪽은. 그리고 컨템포러리 같은 경우는 표준 줌이라든지 이런 렌즈들, 그러니까 무난하게 좀 어떤 상황에서든지 구애 안 받고 편하게 쓸 수 있는 렌즈들이 있죠. 그런 렌즈들이 이제 여기 컨템포러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라인업이 스포츠인데 70-200, 그다음 조류 사진 찍을 때 장망원 렌즈들 있죠. 빠른 AF가 요구되는 렌즈들, 그런 렌즈들이 전부 스포츠로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간에 얘 같은 경우는 컨템포러리 라인업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렌즈고요. 그리고 2.8 조리 개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28mm에서도 2.8, 그리고 70mm에서도 2.8을 개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번들 렌즈 같은 경우는 초점 거리가 달라지게 되면 가변 조리개라 그래가지고 조리개가 조여지면서 아니면 개방이 되면서 밝기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런 건 없습니다. 항상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는 고급 렌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부분이, 이 시그마 렌즈가 이제 시그마 렌즈 특유의 거리개 창이 있어요. 그 뭐 디자인이 있거든요. 그게 아예 없습니다. 거리개 창이 아예 없어요. 작고 가볍게 설계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앤 것 같은데 잘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잘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줌 렌즈를 움직였을 때 느낌. 와, 이건 진짜 예술이네요. 이건 진짜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써봤던 표준 줌 렌즈 중에서 얘가 제일 부드럽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최근에 막 니콘, 소니, 캐논 이런 데서 나오는 정말 최신의 그런 2470을 제가 안 써봐서 뭐라 말을 못 하겠는데, 어지간한 2470을 제가 다 만져봤거든요. 그런데 스무스하면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이 부분은 얘가 정말 좋습니다. 어떤 렌즈와 비교를 해도 절대로 꼴리지 않는 정도의 부드러움과 스무스함을 보여줘요. 뭔가 이렇게 막 걸리면서 나오는 경우에 그런 렌즈들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그런 게 아니라 상당히 부드럽게 나오고 부드럽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워서 이제 움직였을 때 이게 이제 경통이 이렇게 돌출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렇게 봐서 몰라요. 실제로 카메라 렌즈에 장착을 하고 좀 써봐야 아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개봉기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초점 링을 움직여 볼 건데, 초점 링을 움직였을 때 느낌은 소리가 좀 나네요, 이거는. 지금 이 정도 거리에서도 들리거든요, 이거는. 부드럽기는 한데 소리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실제로 영상을 나중에 이제 본 리뷰에서 한번 찍어 보면서 돌려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수위가 유입이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죠. 그거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요거는. 일단 여기서는 들리거든요, 지금.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뭐 똑같죠. 솔직히 뭐, 와, 디자인 예술입니다. 그렇게 말하기 좀 그렇고, 시그마 렌즈가 뭐 사실 글로벌 비전 이후로 다 디자인이 거기서 거기거든요. 이제 렌즈 자체가 되게 이뻐요. 그래서 좀 작은 카메라, 미러리스 카메라가 작잖아요. 그런 카메라에 장착했을 때 상당히 매칭이 잘 될 것 같은데, 저는 소니 카메라밖에 없기 때문에 소니 카메라 기준으로 한번 장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니 카메라라고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두 가지 디자인이에요. 풀프레임 카메라는 알파7C하고 그 다음에 M4 뭐 R4 뭐 있죠. 그런 카메라들. 좀 위에 이제 펜타프리즘처럼 위에 튀어나온 거 있잖아요. 그런 카메라들이 두 가지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알파7C에 장착했을 때는 대략 한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뭐 내가 찍겠다라고 했을 때 줌인, 줌아웃을 하게 되면 대충 한 이 정도의 이런 디자인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R4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요. 이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리고 줌링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이 디자인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니 카메라의 미러리스 카메라가 작잖아요. 그래서 이런 풀프레임 미러리스 카메라에 장착을 했을 때도 디자인이 어디 하나 좀 모나거나 너무 이렇게 막 튀어나오거나 그런 거 없이 좀 안정감 있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요. 매칭이 잘 된다 그러죠. 매칭이 잘 되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AF 속도를 한번 볼까요? 와이드에서는 뭐 사실 이건 의미가 없죠. 와이드에서는 AF가 사실 빠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망원에서 갔을 때 AF 기어다니는 렌즈들이 있거든요. 망원으로 돌렸을 때 AF는 뭐 상당히 빠르네요. 기본적으로 뭐 사진 찍는 데는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빠른 AF를 지원하고 있고, 기존의 시그마랑은 느낌이 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작고 가벼운데 사진의 퀄리티, 해상력이라든지 그런 것도 시그마라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거 깔고 들어가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부분도 좋고, 가격도 100만 원이 안 돼요, 이 렌즈가. 가격도 괜찮아요. 가격도 괜찮고, 작고 가볍죠, 그러면서도. 그리고 AF 성능도 지금 보면은 사진용으로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이제 밖에 들고 나가서 실제로 사진도 찍어보고 해봐야지 이제 정확하게 좀 검증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첫인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렌즈면은, 정말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렌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좀 의아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 2470을 구입하지 않으셨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최근에 소니에서 2470 GM 렌즈 2가 나왔잖아요. 상당히 좋은 렌즈라고 정평이 나 있는 렌즈인데, 기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사야 되는 장비가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장비까지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당장 그렇게 비싼 렌즈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저렴한 렌즈를 써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냥 이 저렴한 렌즈 쓰고, 그리고 부가 장비를 이제 더 구성하는 게 이득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 거예요. 절대적인 성능으로 보면 이제 그거 렌즈랑 비교는 분명히 안 될 겁니다. 하지만 얘도 어떻게 보면 시그마라는 회사에서 인식이라 그러죠. 시그마는 일단 보여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상의 퀄리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라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전혀 하지 않았어요. 믿고 선택한 렌즈라고 저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초청거리 28mm가 애매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볼 수 있는데, 그 활용도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렌즈 하나를 가지고 풍경 뭐 이런 거 뭐 전천후로 뭐 모든 것을, 아기 사진 뭐 모든 것을 다 찍겠다라고 하면은 이게 아니고 2470이에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랜드 제조사에서 나오는 2470이 비싸다면 삼양 2470도 있어요.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런 것도 선택을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애기 사진도 안 찍죠. 그 다음에 풍경도 사실 163으로 커버가 되죠. 이거 실제로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성인들인데 성인 사진을 많이 찍는데, 성인들 같은 경우는 서 있든 앉아서 이제 있든 간에 전신을 기준으로 프레임을 잡고 찍는다고 했을 때 28mm에서 30mm가 이쁘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26, 24 이렇게 쭉쭉 내려가잖아요. 그럼 성인 기준으로는 찍을 수 있는 사진이 좀 한정적으로 떨어져요, 이게. 못 찍는 건 아닌데 한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저한테는 28mm만 돼도 충분하다라는 계산이 있었던 거죠. 일단 첫인상을 이렇게 살펴봤는데 렌즈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는 렌즈고,
그런 느낌이죠. GM 렌즈 같은 경우, 저도 GM 렌즈 몇 개 가지고 있는데, GM 렌즈 같은 경우는 카메라에 렌즈를 장착하고 잡고 촬영을 해보면은 전문가라는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실제로 촬영하는 사람도 그렇게 느끼고, 보는 사람도 그렇게 느껴요. 그런데 이 렌즈는 그거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사진을 정말 맛있게 찍어준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디자인이 매칭이 잘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좋고, 그리고 손에 잡았을 때 줌링이 움직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드럽고 스무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사진을 기술적으로 정말 잘 찍을 수 있게 도와주는 렌즈라는 느낌보다는 상당히 사진을 맛있게 잘 찍어주는 그런 렌즈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진 찍는 재미로 봤을 때는 GM 렌즈 못지않은 그런 재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렌즈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는 이제 본 리뷰를 통해서 검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